네, 1차 방정식의 활용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지혜네 가족이 주말 체험마을을 다녀왔는데 갈 때는 자동차를 타고 시속 80km로 달렸고요.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더 먼 길을 시속 60km로 달려서 모두 4시간이 걸렸대요. 자, 체험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갈 때의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올 때는 갈 때보다 30km 길을 더 먼 길을 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올 때 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x 플러스 30km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갈 때, 올 때 걸린 시간을 총 합쳤더니 총 4시간이 걸렸다라 그랬기 때문에 요걸로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오는데 걸린 시간이 총 4시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워볼 건데요. 자, 그럼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갈 때 속력이 80, 시속 80이었으니까 80분의 x. 그죠? 그 다음에 오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이 올 때는 60이었어요. 60분의 올 때 거리가 x 플러스 30이니까 x 플러스 30. 자, 이게 갈 때 걸린 시간, 이게 올 때 걸린 시간. 이렇게 했더니 총 몇 시간? 4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양변에 80과 60 몇을 곱할까요? 240 곱해볼까? 그죠? 여기는 3x, 여기는 4 곱하기 x 플러스 30, 여기는 960인가요? 그죠? 960. 자, 그러면은 7x 플러스 120이 960이니까 7x가 자, 얘 넘어가면 960 빼기 120이니까 840. 따라서 x는 120이다. 자, 갈 때 아까 우리 x가 놓은 게 뭐였어? 갈 때 거리. 갈 때 거리가 120km고 올 때 거리는 150km예요. 그죠? 여기 120, 여기 150.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집으로 돌아올 때의 속력 60분의 거리 1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약분 2분의 5네요. 자, 2분의 5 시간이에요. 2분의 5 시간은 얘가 2와 2분의 1이니까 그죠? 2시간 몇이다? 30분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다. 됐나요?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집을 출발하였대요. 아빠가 출발한 지 15분 후에 엄마가 차를 타고 시속 80km의 속력으로 따라간다면 엄마는 아빠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에 만나는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아빠가 지금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엄마 아빠가 이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엄마가 아빠를 만났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빠의 이동 거리와 엄마의 이동 거리는 같습니다. 그죠? 이동 거리는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빠가 출발한 지 15분 있다가 더 빠른 속력으로 차를 타고 쫓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빠의 이동 거리와 만났다는 얘기는 이동 거리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엄마의 이동 거리는 같다. 자, 그러면은 요걸로 이제 식을 세워 볼 건데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럼 아빠의 속력은 시속 60이라 그랬어요. 60이고 아까 시간은 우리가 x시간 걸렸다라고 가정을 해놨어요. 그죠? 그럼 60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자, 엄마의 이동거리는 엄마는 시속이 80이었어요. 차 타고 가서 좀 더 빨라요. 80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엄마는 아빠가 출발한 지 15분 후에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엄마의 시간은 15분을 빼줘야 돼요. 그쵸? 15분만큼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출발한 지 X시간 후에 X시간보다 어떻게 돼야 돼? 15분을 빼야 되는데 X-15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쵸? 자,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시간이고 여기는 지금 분이에요. 단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항상 시간 나올 때 조심하세요. 단위 나올 때는 단위를 통일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15분을 시간으로 바꿔야지. 자, 15분은 어떻게 바꿔요? 시간을 60분의 15잖아. 그쵸? 마이너스 60분의 15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그냥 15 빼버리면 답이 틀려져 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것만 이제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뭐 얘랑 좀 없애고요. 똑같으니까. 양변에 이제 60을 곱한다고 치면은 일단 전개를 좀 할까요? 그럼 6x는 8x 마이너스 60분의 15 곱하기 8하면 120이잖아. 그쵸? 여기가 2네, 2. 그죠? 그러면 뭐 따로 안 해도 되겠다. 자, 얘 넘기면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니까. 뭐야? 벌써 나왔네? x는 몇이에요? 1이네, 1. 아빠가 출발한 지 1시간 후에 엄마가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아빠의 이동 거리와 엄마의 이동 거리는 같은데 엄마의 시간은 어떻게 15분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1차 방정식의 활용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물 400g에서 100g의 물을 증발을 시켰더니 16%의 설탕물이 되었을 때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X%라고 뭐 이렇게 일단 놔볼게요. 자,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X%라고 둘 건데,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물을 증발시키기 전이나 물을 뭐 증발시킨 후거나 물의 증발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탕의 양은 어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물을 증발시키기 전의 설탕량이랑 물을 증발시킨 후의 설탕량이 서로 같다라는 걸로 식을 세워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물을 증발시키기 전 처음 설탕물의 농도를 X%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설탕의 양은 100분의 X 곱하기 농도 곱하기 설탕물이니까 처음에 설탕물 400g이잖아. 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얘가 이제 누구랑 똑같아? 물 100g을 증발시키고 난 후에 설탕물 16%. 그럼 100분의 16 곱하기 어떻게 돼요? 400. 증발됐으니까 물이 100g 빠지는 거지. 그죠? 400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된 거지. 설탕의 양은 똑같다. 자, 여기 좌변에 있는 게 뭐예요? 물을 증발시키기 전 처음 설탕의 양, 설탕물에서 설탕의 양. 여기는 물을 100g 증발시킨 후에 설탕물의 설탕의 양. 16%의 설탕물의 설탕의 양. 그죠? 자, 그러면은 뭐 양변에 100을 곱한다고 치면은 자, 400x는 얘 그냥 아예 전개해버릴까요? 이렇게 분배법칙 써서 그럼 6400 이거 그냥 300이네. 그죠? 이게 300이고 16 곱하기 300이니까 여기 4800이네요. 뭘 더 어렵게 했어? 자, 그럼 여기 공 두 개씩 빠지고 x는 48 나누기 게 4니까 12네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 처음 설탕물의 농도는 12%였구나.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였다? 물을 증발시키기 전이나 물을 증발시킨 후나 설탕의 양은 어차피 변하지 않으므로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구해준 겁니다. 됐죠? 네, 1차 방정식의 활용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6%의 소금물 120g과 8%의 소금물을 섞은 후 물을 더 넣어서 5%의 소금물 240g을 만들었대요. 자, 이때 더 넣은 물의 양을 구하시오 지금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더 넣은 물의 양을 뭐 xg이라고 놓고 이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지금 8%의 소금물의 양을 모르는데요. 자, 8%의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전체 소금물의 양이 240g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0에서 6%의 소금 물량 120g을 빼고 더 넣은 물의 양 xg까지 빼고 남은 게 8%의 소금물의 양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40 빼기 120 하면 120이니까 120 마이너스 x겠네. 120 마이너스 xg이 8%의 소금물의 양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어떻게 세워볼 거냐면요. 자, 섞이기 전에 소금의 양과 섞은 후의 소금의 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식을 세워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섞기 전에 소금의 양과 물을 섞은 후의 소금의 양은 같다라고 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죠? 그럼 섞이기 전에 소금의 양은 6%의 소금물 120g이니까 100분의 6 곱하기 120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8%의 소금물 120 마이너스 xg이니까 100분의 8 곱하기 120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5%의 소금물 240g 100분의 5 곱하기 24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100 다 곱한다고 치면은 양변에 자, 얘는 그러면 720 더하기 960 마이너스 8x가 1200인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1680이야? 1680 마이너스 1200이 8x니까 480이 8x네. 끝났네요. 그러면 x는 몇이다? 60이다. 더 넣은 물의 양 몇 g이었다? 60g이었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